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사르트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르트르라고 해야 되겠죠. 장볼 사르트르라고 해야 맛있겠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자로서 저는 배웠습니다. 이 실존주의라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이란 그러면 나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걸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또는 지금 현재의 나 이런 모습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런 학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실존주의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슬픈 나의 자화상 이런 말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너는 왜 그 속에서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만 있는 거니?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실존주의라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나를 좋게 생각할까? 아니면 안 좋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실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나, 내 속에 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도 나 자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일부분이고 그 모든 것이 합쳐서 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죄와 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반성하는 것, 되돌아보는 것. 나는 어떤가를 보는 순간에 그것을 반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반성 중에는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죄로 보고 또 그에 대해서 뭐 벌을 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늘 거울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거울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쳐다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음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거울 보면서 뭐 뭔가를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럽다든지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영상에 의한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 거울이 물론 거울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거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울은 없습니다.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조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뭔가를 브라인드를 치고 싶은 또는 나를 다르게 이렇게 뭔가를 감추고 싶은 가면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럼 거울을 쳐다보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쳐다볼 때 물론 그 거울은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누군가를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 또는 어머니의 딸 또 누나의 동생 뭐 이렇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혈통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나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다, 뭐 누구누구의 엄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소개할 때 보면 저 누구누구의 어머니예요 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자랑 삼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는 더 유명한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저는 동생입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알아보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규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관계를 통해서 뭐 나는 사장이다, 뭐 아니면 나는 부장이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권 관계로서 나는 손님이다, 나는 뭐 주인이다, 이런 이권 관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내면 세계를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그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중에는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이 있다면, 실제 동화에도 나오지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거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비춰준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도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어쩌면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비춰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감출 수 없도록 상대방을 쳐다보는데 어떤 좋은 안경이 있어가지고 그 안경은 상대방의 마음도 볼 수 있도록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경이 있다면 대단한 발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앞으로도 그런 건 나오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사각지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이는 정면 거울이라든지 또 양옆에 있고 또 후방 거울, 이런 걸 봐도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 내 눈에 다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를 가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입체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3D처럼 입체적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봐라, 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는 걸 봅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이런 말을 하는 목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내가 미워하면 보이는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돌아가서 통일사상에서의 실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통일사상에서 바라본 실존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통일사상에서 그럼 바라본 인간상은 어떨까요? 네, 질문을 하나 한다면 통일사상은 휴머니즘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인간은 통일사상에서는 인간을 표현하기를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내성과 보이는 외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고 하고, 또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 외에도 긍정과 부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과 진실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통일사상의 실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강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다시 다루기를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